그 변호사님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권혜여 배우님이 이제 굉장히 여론 신경 쓰고 사법부내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실제 2008년 도입 당시에 사법부내 좀 여론은 어땠는지, 실제로는 어땠는지 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 2008년 2월달에 처음 그 첫 재판이 이제 요때 9월로 지금 설정돼 있지만 실은 2월달에 첫 재판이 대구에서 열렸는데 이 당시에 그 법원 관계자들은 굉장히 그 기대를 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재판이 좀 더 그 활성화되기를 많이 바랬고 요즘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법원장님께서 막 중간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는 듯이 실은 보이는데 뭐 실제 법원장님이 뭐 그렇게까지 이제 하진 않지만 여하튼 그 당시에 법원 당국자들이 이 재판을 위해서 여러 이제 배려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아마 읽어질 것 같고요. 그 중간에 보면 영화에 이제 그림 잘 나와야 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찌 보면 사법행정이 그러니까 관심사와 실제 재판부의 관심사는 조금씩 그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정말 심술궂게 이렇게 잘 좀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그 당시에는 많은 판사들이 진심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영화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민들의 뜻에 그 판사가 끝에 가면 한동안 침묵을 가지면서 의심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하는 그 법원을 다시 되새기고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그 재판장님의 그 모습 아마 그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정도로 정말 그 진지하고 그 심각하게 이 유무죄를 이렇게 판단하는구나 하는 것을 공감을 아마 아울러 하셨을 텐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시민과 같이 함께하는 법원에 대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그 계기가 되고 특히 이 영화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 변호사님 질문인데요. 예. 지금 배심원자가 2008년에 시작됐으니까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네. 근데 전체 재판의 한 1.5% 정도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적은 수의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는 그 비율이 작은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이제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면 이제 향후에는 그게 좀 확대될 것을 예상하고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 준비가 안 된 채로 너무 많은 수의 사건을 하다 보면 오늘 영화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런 이제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제 하기로 했던 거였고요. 지금은 좀 아쉽지만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거 확대하는 노력을 더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 아마 또 배심 재판을 선택하는 것이 그 뭐 유불리를 뭐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좀 더 그 정확한 그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도 피고인들이 잘 이해를 하면 많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를 쳐다보는 그 김준겸 판사가 그 연기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알기로는 그 문소리 배우님께서 연기 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세게 나가야 될지 영화처럼 좀 약간 좀 잔잔한 톤으로 가야 될지 끝까지 촬영 당일날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 하시고 굉장히 고민을 거듭하시고 실제로 숙소에서 촬영장까지 1시간 반 동안 걸어오시고 그 감독님께 부탁을 해서 원래는 이제 단독샷을 찍기로 돼 있었는데 전날 다 채워달라고 재판정을 그러면 이제 감정이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민 많이 하셨던 장면도 제가 들었어요. 그때 심정이 좀 어떠셨나요? 마지막 선고 내리는 장면이 저희 전체 촬영의 제일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그날 찍으면 이제 모든 촬영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좀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찍어왔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결론 내릴 수도 있었는데 혹시 여기서 그래도 다른 게 더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끝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더 고민했던 것 같고요.
선고는 제 입으로 하지만 저는 이 영화는 김준겸이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그 여러 명의 배심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왔으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리는 판결을 제 입으로 전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독샷 찍을 때 카메라 여기 있고 뭐 다 조명 있으니까 저 다른 배우들은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죠. 배심원, 변호사, 검사, 법정 경위, 양쪽에 판사, 방청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좀 실제 법정처럼 채워달라. 그분들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이 김준겸의 마음이 다를 것 같다. 나는 그들의 눈을 보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이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선고를 내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이제 지금까지 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모든 스태프과 배우들의 마음을 또 모아서 마지막 촬영을 내 선고를 내리고 싶다. 그리고 부탁을 드렸었고, 그 부탁을 또 흔쾌히 받아주셔서 선배님들도 계신데 저를 위해서 일찍 나오셨어요. 그리고 다 저를 실제 재판인 것처럼 저 김준겸이 무슨 판결을 내릴까 굉장히 집중해서 저를 봐주셨고, 그 덕분에 네, 저 장면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카리스마를 드러내서 휘두르는 것처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사법부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사법부를 대표해서 첫 국민 참여 재판을 이끌어가는 재판장이니까 뭔가 좀 국민 앞에 사죄하는, 참여하는 마음도 품어야겠다. 어쨌든 2008년의 얘기지만 2019년의 관계가 다가가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한테 보여줄 영화니까 그런 시대의 영향도 사실은 담아야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완성한 장면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 리허설 때 문소리 배우님이 그 선고 장면을, 그러니까 실제 촬영이 아니었고 리허설 때 쫙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선고가 끝나고 그 예상치 못하게 방청석에 많은 그 보조 출연자분들께서 실제로 박수를 쳐주셨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문소리 배우님의 연기가 그 영화 관계자들조차도 보조 출연자들 제 마음까지 사로잡은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다고. 아침 일찍부터. 네. 너무 겸손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박형식 배우님께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 이제 아까 중요했던 그 대사 한 번 더 반복되잖아요. 박형식 배우님께서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다면서요라고 김준겸 판사에게 소리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때 감독님의 디렉션이 뭐냐면은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에서 사랑은 어떻게 변하니 유지태 씨가 또 그래서 톤으로 해달랐다는, 여러분들 너무 잘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해를 못하시겠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할까? 몰랐어? 우리 멜로인 거? 아 그랬어요? 어쩐지 눈빛이 신기해요. 그렇잖아. 네, 아무튼 농담입니다. 감독님의 근데 그 말의 뜻을 제가 그래도 알아들었어요. 용케. 예. 그래서 처음에 못 남으시는 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처음에 면접을 볼 때 재판장님이 여쭤보셨을 때 잘못한 사람 처벌하려고요? 뭐 이제 이러니까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말에 자기는 뭔가 몰랐었던 내용이고 그 이야기를 자기 가슴속에 고이 묻어두고 그걸 지켜가면서 사건에 임하고 이제 뭐 법이 그렇게 뭐 대충 뭐 하라고 있는 건 줄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저 대충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나는 재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 라고. 너를 믿었었는데 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느냐,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서 네. 용기 잘 알아들었죠 감독님? 제가 디렉션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데 굉장히 좀 익숙해지면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똑똑하고 용리하다고. 네네네. 제가 대충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네. 아 진짜 배심원 2 찍으셔야겠는데요. 실은 근데 아까 그 원류는 제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를 지금 홍 감독님 통해서 찰떡같이 지금 연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제자들이 몇 명 나와 있는데 아, 사실 정확하는 형법이 뭐 하는 법이야? 하고 물으면 처벌하는 법이죠. 근데 다들 그래 아니야. 아 그렇죠. 형법은 여기 써 있는 거 말고도 처벌하지 않는 법이야. 이제 요 얘기가 이렇게 꼬집힌 줄 네네. 처음 그 아까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김준겸의 이 대사가 제가 시나리오 쓰면서 자료 준비하면서 그 부장판사님의 그 로스쿨 수업 청강을 했었어요. 그때 첫 수업 시간에 해주셨던 말씀이죠.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했다는 말을. 네. 그래서 그 대사가 너무 그때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신선하고 이래서 그 대사야 시나리오에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저작권 여부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한 10여 분 좀 넘게 남았는데 이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혹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가운데 하얀 티 입으신 분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 손 드시고 막상 지목 당하니까 그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인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8명의 배심원들도 있고 이제 판사님도 있고 한데 그 캐릭터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뭐 모티브나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준겸 판사님이 이름을 딱 들었을 때부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고 8번 배심원 권나무는 딱 이름부터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일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그 준겸이라는 이름은 그 준이 그 준법의 그 준이고요. 겸은 칼경자입니다. 그 정의의 여신이 이렇게 칼과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칼을 상징하는 의미로 준겸으로 한 거고요. 나무는 그냥 나무인데 부르면 나무잖아요. 그냥 그 올곧게 자라는 나무. 네, 그렇게 들리기를 원해서 나무라고 지었는데 실제 나무면 너무 그게 티가 나는 것 같아서 나무로 좀 바꿔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일본 배심원 윤그림 같은 경우는 윤그림은 그 원래 설정은 그 미대 다니다가 그 뒤늦게 근데 지금 공대로 대사는 바뀌어 있는데 네, 옛날 초구에는 네, 미대 다니다가 법대로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으로 지었고요. 그리고 양춘옥은 그냥 춘옥 그리고 변상미 조진식은 그냥 그렇게 지었어요. 그냥 캐릭터가 그 상미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께는 죄송한데 저에게 상미라는 이름은 좀 그런 느낌으로 들리고 약간 그러니까 어떤 이름들은 좀 의미를 담기도 했지만 어떤 이름들은 제가 느끼는 어감으로 이름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대기업 비서실장 이름이 이제 최영재잖아요. 그거는 영재 엘리트 그 네네네. 되게 찰떡 같아요. 단순하죠. 근데 최영재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은 본인도 이제 엘리트이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 의문을 자꾸 제기하냐 권남한테 계속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엄청 똑똑하냐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권나무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면서 스스로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감독님께서 인물 배치를 그런 식으로 한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 질문. 이번에 그 지역 배분을 해야 돼가지고요. 좀 마스크 쓰신 분. 네. 네네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특별 출연해주신 김선영 배우님이 중간 이제 확 사라지는 씬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조금 놀랐었거든요. 오늘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캐릭터 이름이 청소요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소요정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또 이런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를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우선 법원에 실제로 가보시면 특히 서울중앙지법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무가 우리 영화에서 길을 잃고 헤매잖아요. 이게 영화적으로 과장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로 길을 잃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일반인이 다니는 그 길이랑 판사들만 다니는 길이랑 대사에 다 나오는구나, 설명이 되는구나. 그게 실제로 복잡한데 그냥 그런 걸 좀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첫 국민 참여 재판인데 그 대법원에 가시면 거기 정의의 여신 동상이 있거든요. 정의의 여신이 이제 우리나라 시민들이 첫 재판을 하러 모였는데 되게 큰 이벤트고 그래서 구경을 하러 이렇게 왔다고 상상을 했고, 그래서 정의의 여신이 이제 사람으로 분하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청소 노동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로 와서 이제 근데 배심원 하나가 도망가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를 슬쩍 잡아서 자기 자리로 좀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꼭 그래서 이게 그럼 그 청소적인 정의의 여신이냐, 그거는 그냥 해석이 되길 원했었어요. 그렇게 해석이 돼도 되고 정말로 청소 아줌마가 저런 그냥 재개발한 청소 아줌마가 나무한테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를 해주고 쏜살같이 사라져서 나무한테만 지금 어디 가셨지? 어리버리 하는 그렇게 해석이 돼도 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10년 뒤에 또 나타나시는데 오랫동안 근무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늙지 않은 모습으로 쭉 이렇게 법원을 뭔가 이렇게 보살핀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네. 또 시간이 없는데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남성분 질문하실 분 없나요? 여기 앞에. 네. 혹시 변호사님한테 좀 궁금한데 사실 영화 보는 내내 무죄일까 유죄일까 범인이 누굴까를 굉장히 좀 많이 봤어요. 사실 몰입해서 봤는데 변호사님은 배우신 분이니까 영화만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딱 생각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 봤을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실은 처음에는 좀 잘 못 느꼈고요. 두 번째 보면서 이번에는 유심히 좀 봤는데 역시 감독님의 아주 영리하고 교묘한 설정.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가졌던 처음에 제기했던 의문들은 실은 결정적인 단서는 못 됐는데요. 맨 끝부분에 가면 그 필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대조해 보면 실은 스토리가 그렇게 자살 스토리가 하나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쪽으로 굉장히 압축해서 쫙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그게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손이 없고 의수를 쓰고 있고 그게 지금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한 그까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처음에 그 동사무소에서 화를 내면서 뛰어든 것도 말하자면 그 가족 어머니와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그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나중 되면은 다 이제 복귀가 되는데 여하튼 그 단계가 굉장히 치밀하게 잘 했는데 끝까지 보지 않으면 중간에 결론을 결코 한쪽으로 가기는 그런 거죠. 그 판사님들이 대부분 그러신 것 같은데 빨리 결론을 안 내리세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어떤 사람 중간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지는 이렇게 바로 반응 그래 하고 바로 반응을 많이들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근데 판사님들은 끝까지 들으세요. 많이들 끝까지 들으시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을 하세요. 안에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네, 바로 본인. 네, 그래서 또 여러 얘기를 다 들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리고 빨리 반응하고 이러시지 않는 게 직업의 특성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한 일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시나리오 쓰면서 추락사에서 이렇게 이 전속살인 사건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까지 얘기 안 하고 예전에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얘기를 제가 이러이러한 사건이고 이러이러합니다 했을 때 그 부장님께서
그럼 이건 자살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바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저는 열심히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좀 허걱했었죠. 네, 바로 자살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러셨었어요. 네, 이분이 맨날 제 강의를 청강하고 집에를 안 갑니다. 그럼 할 수 없이 그때 이제 밤 10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내일 끝나고 소주를 먹으면서 했던 얘기인가요? 네네네. 그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속여야지라고 되게 고심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추락사에서 자살 가능성은 유무죄를 다투는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늘 추락사가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따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여기서 진실 게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일단 두 배우님께 각각 맨 앞에 세 번째 배우님께 질문하시는 거죠. 네. 문소리 배우님께 질문이요. 처음에 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했는데 그걸 대사하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했어요.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할 때, 그 대사하실 때 어떤 생각 드셨는지? 그때가 정말 촬영 초반이어서 네, 김준겸이 앞으로 이 첫 국민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고민이 많았던 것처럼 우리 촬영이 네, 3달간 잘 흘러갈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을 같이 겸하면서 네, 그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네, 마지막으로 박형식 배우님께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해주세요. 저희가 30분에 끝내야 돼가지고 짧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진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에 권나무님의 모습이 궁금해요. 어땠는지. 그날 법원 밖으로 뛰쳐나간 다음에 전화 받으시고 네, 그 이후에 이거는 또 감독님보다 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이 올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진짜 곤나무가 된 듯한 기분이네요. 네. 글쎄요, 이거는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생각 안 했어요. 네. 아마 나무가 호신용품으로 대박을 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번 관에서 나눠드렸나? 호신용품 선물로 나눠드렸는데 그런 거? 네네네네. 이제 제가 호신용품으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파산 안 한다고 막. 예, 그래서 근데 그 사건을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 왠지 또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뭔가 또 어떤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굉장히 또 멀쩡한 모습으로 저처럼 이렇게 어떠한 일을 해내지 않았을까? 그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9년에 김준겸은 찍었었거든요. 찍었는데 사실 삭제됐어요. 최종 편집에서. 근데 2019년에 김준겸은 굉장히 거의 그레이 헤어로 나이가 많이 든 모습인데 대법관이 되어서 나라의 중요한 재판을 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진짜 사실 멋있었네. 그 모습을 형식심을 봤군요. 네. 진짜 멋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영화에서는 삭제됐고요. 아마 그만큼 권나무도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1시간 동안 배심원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그럼 이제 문소리 배우님부터 끝인사 간단하게 하고 오늘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개봉했는데요.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처음이라 이렇게 무대 인사도 처음이라 막 GV가 뭐고 막 종영씨 시작씨 이제 막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일단 들어와서 분위기 대충 파악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또 이렇게 자리 꽉 채워서 저희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잘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 영화에 이렇게 너무 뜻깊고 가슴 따뜻한 영화를 하기가 쉽지 않대요. 네,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했다라고 또 주변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행복하고요. 우리 영화 정말 좋은 영화니까 입소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019년 7번 배심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아마도 2019년 9번 배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배심 재판제도, 국민 참여 재판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영화가 법정 영화이기도 하지만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자신들의 경험과 삶의 그런 모습들이 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보시고 나서 마음이 많이 뿌듯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네, 좋은 기운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십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배심원들 주변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나중에 이런 거 있으면 또 오시죠.